안녕하십니까, 하성입니다. 채널 24K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3개의 법안, 이 설명을 2회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패스트 트랙 시한을 집권 여당에서는 10월 29일 그때부터 가능하다라고 보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거는 위법이다, 뭐 이러고 시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당 쪽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일 태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알아두셔야 할 시한이 급박한 것 같아서 오늘 연이어 2번째 설명을 드립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투표법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기자들이 물으니까 설명해줘도 알 수 없을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알 수도 없다. 그렇게 참 막가는 막가는 설명을 한 그런 법안인데요. 국민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법안을 왜 굳이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사리에 맞는 일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신뢰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정당의 대표도 자기도 잘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조문 보셨자 참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하나의 의석의 계산 사례를 제가 쭉 한번 예를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정당의, A라는 정당의 의석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정당이 선거를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지역에 나가서 출마한 사람들이 얻은 석수가 얼마냐,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비례적으로 할당받을 석수가 얼마냐, 이걸 정하는 건데요. 전제가 이렇습니다. 다음 이 선거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시행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칙이 뭐냐? 우리나라의 총 국회의원 의석이 300석인데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는 지역의원의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늘린다는 게 대전제고 요점입니다. 이 비례의석을 어떻게 나눠 먹느냐, 이걸 어떻게 각 정당별로 나눠 갖느냐, 이것이 이제 이 개정 선거법의 요점인데요. A 정당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정당이 지역에서 14명이 당선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지난 선거에서 20대 선거에서 어떤 정당이 가졌던 석수, 얻었던 득표율, 이걸 이제 예로 들어서 계산을 해본 건데요. 지역에서 14석을 얻었다. 그런데 그 정당이 가진 정당 득표율은 6.3%였다고 가정을 합니다. 6.3%였다고. 실제 그런 정당이 하나 있었죠. 그러면 그렇게 얻었을 때 이 정당은 이 비례의석을 나눠 가질 자격이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비례의석을 나눠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지역의 의석이 5석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역 직접선거에서 5명 이상이 당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당이 얻은 득표율이 3%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석을 5석을 못 얻거나 당선이 안 되거나 정당 득표율이 3%에 미달할 경우에는 비례의석을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당은 14석을 얻었고 정당 득표율이 6.3%니까 비례의석을 할당받아갈 자격은 일단 패스했습니다. 이건 합격입니다. 그러면 전당별 연동의석을 할당받을 대상이 되느냐를 또 따져봐야 된다. 비례의석을 가져갈 자격은 있는데 정당별로 연동의석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따른 비례의석을 또 나눠 갖는 제도가 있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기준의석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할당해주기 위해서 계산하는 기준의석이 총 국회의원 의석이 300석인데 그것에서 각 정당이 받은 자기 정당의 득표율 6.3%를 곱하면 18.9 의석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준의석입니다. 이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정당별 연동의석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8.9석인데 실제로 이쪽에서 얻은, 이 정당이 얻은 지역의 의석, 지역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은 14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총 득표율에 의하면 18.9석을 가져갈 만한 능력이 있는데 14석밖에 못 얻었다. 그러면 기준의석이 실제 지역의석보다 크기 때문에 정당별 연동의석을 할당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지역별 연동의석을 몇 석을 줄 거냐,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 기준의석에서 실제 의석 얻은 숫자를 빼면 4.9석이 되겠죠. 4.9석을 2분의 1, 그 차이의 2분의 1을 정당별 연동의석으로 준다. 이런 얘기예요. 2분의 1을 우선적으로. 그러면 4.9석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사람을 0.9를 둘로 나눠서 4.5 뭐 이렇게 사람을 잘라줄 수는 없으니까 소수점 밑에 버리고 나면 2석. 이게 정당별 연동의석 할당의석 수입니다.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정당은 일단은 14석, 지역에서 얻은 14석에다가 정당별 연동의석 2석, 16석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정당이 딱 이제 비례의석을 가지고 간 숫자를 계산을 해서 합계를 했더니 각 정당이 다 가지고 간 비례의석이 합계가 20석을 나누어 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2석 가져간 정당도 있고 4석 뭐 10몇 석 가져간 정당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당별 연동의석 할당을 해보고 나니까 그게 20석이더라. 비례의석 전부 줘야 되는 건 75석인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20석이 먼저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55석이 남았죠. 이 나머지를 가지고 정당별 득표율을 곱해서 추가로 이 비례의석을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5석 곱하기 6.3% 하면 4자리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가져오는 거가 4석이 붙으니까 이 정당이 전부 가지게 되는 국회의원 의석수는 얼마냐? 14석 지역에서 얻은 것, 정당별 자기네 계산에 의해서 배정받은 것 2석, 전체 나머지 계산해서 비례적으로 받은 것 4석. 이거를 전부 합하면 20석의 국회의석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나가서 싸워서 지역별로 당선한 사람이 14사람인데 결국 비례대표 배분까지 받고 하니까 이 정당은 무려 20석이라는 큰 국회의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국회의석수를 계산하겠다는 것이 준연동제 비례대표 선거법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맞는 논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궁색한 논리로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절대 숫자에서 져서 당선을 못했어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에게 투표한 표, 그 국민의 의사는 다 사표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사표에
섞여 있는 국민의 의사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든 제도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계산 방법조차를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취지를 설명하겠습니까? 이 속에는 암암리에 어떤 것이 숨어 있느냐? 소수 정당이 특정한데 전략적으로 출마시켜서 그 사람들 몇 석이라도 얻으면 그걸 이용해서 비례대표제라는 배분을 통해서 거대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러한 경향이 유사한 정당끼리 서로 합치면 영구 집권이 가능한 그러한 의석수를 가질 수 있다. 또 하나,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 과반수 의원 이상의 자리를 두고두고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지역이 특정한 투표만 계속해 준다면, 그러면 연합이라는 연대 연합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특정한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길이 열린다. 라는 그런 꼼수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제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의 사례를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겠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맨 위에 이제 A당, B당, C당, D당, E당, 기타 해서 속에 이렇게 표가 지금 나가고 있죠. 그 밑에 지역에서 각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 숫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A당이 103석을 얻었습니다. B당은 86석을 얻었고 C당은 14석을 얻었습니다. D당은 13석을 얻었고 E당은 1석, 기타가 8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석 전부 225석이 이제 채워졌는데요. 그래서 비례적으로 배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전체 의석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A당이 136석, B당이 104석, C당이 20석, D당이 15석, E당이 17석, 기타가 8석 해서 300석이 됐습니다. C당의 경우 정당 득표율 6.3%인데 전체 의석은 20석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의석수 얻은 건 14석이 20석으로 6석이 늘어나죠. 2당의 경우는 더 극적입니다. 2당의 경우는 지역 의석이 딱 1개뿐인데 그런데 전체 의석수는 17석이 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금방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B당, C당, D당, E당 이렇게 연대를 한다면, 연합을 하게 된다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절대 다수로 136석을 가질 수 있는 A당이 절대 의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지요. 과반수에 한참 모자라게 되니까. 저 지역 의석수로 계산을 해보면 더욱이나 말이 안 되는 이런 결과가 생겨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비슷비슷해 우리는 정당은 다르게 돼 있지만,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득표율만 올리면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좌석수를 늘릴 수가 있어. 이 계산이 산술적으로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 이런 선거법의 개정을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우리는 이 정도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노심초사할 생각은 안 하고 결국 자기들의 세력 늘리기,
자기들의 자리의 연속적인 확보, 이것에만 전념을 해서 그 별로 쓸모없는 머리들을 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한심하고 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런 계산 사례를 놓고 볼 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